안녕하세요. 헤이 장모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기술, 어떻게 나로 살 것인가 입니다. 로렐 핸델 젠더 지음, 김민수 옮김, 다산 북수 출판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인생의 암흑기였던 10대 때 나는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스포츠를 유달리 좋아했는데 그 모습을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려졌다. 우리 아버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중년 남자였다. 인생에서 열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하지만 텔레비전으로 스포츠 중계를 볼 때면 180도 변신하는 그런 남자 말이다. 아버지는 화면 속 심판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선수들에게 고함을 지르곤 했다. 평소에는 무기력하다가 텔레비전 앞에서는 최고의 심판, 감독, 선수가 되다니 얼마나 한심한가.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가 옆으로 지나가면 언제나 나를 향해 안녕 우리 꼬마 라고 말했다. 그럼 나는 속으로 콧방귀를 날리곤 했다. 웃기시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를 향한 내 콧방귀가 생각보다 크게 터져나왔다.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에 따라 들어와서는 내게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따발총처럼 쏘아붙였다. 아빠는 스포츠밖에 모르잖아. 집에 오면 TV 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아빠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내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잖아. 잠시 당황해하던 아버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 딸, 아빠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진작 말하지 그랬니? 그래, 뭘 하고 싶어? 뜻밖의 반응이었다. 조금 놀란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아, 짜증나. 그냥 해본 소리야. 내가 왜 아빠랑 놀아? 따분하게.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를 틀어지게 한 원인은 바로 나였다. 텔레비전만 보던 아버지와 코웃음 치던 나. 도대체 차이가 뭔가? 당시 나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까?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만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나온 자신의 지문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슬퍼하고 화내면서 자기는 결백하다고 믿어버린다. 상대방이 저지른 작은 잘못을 트집잡아 그를 괴롭히거나 투덜거릴 뿐이다. 내면의 속삭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인생이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언가라고 여긴다. 특히 자신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할 때 더욱더 그런 태도를 보인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일반화해서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돈 관리를 못해. 처음 본 사람 앞에선 입이 안 떨어져. 나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식이다. 나는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일기예보관이라고 부른다. 수동적이고 무력한 목소리이다. 한 사람의 삶에 대해 내일은 눈보라가 닥치니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기예보를 듣는다고 해서 닥치는 눈보라를 바꿀 순 없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옷을 껴입거나 집에 틀어박혀 날씨가 다시 평온해지길 기다리는 것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기예보를 믿는다. 그러니까 KT나 당신이나 폭풍이 닥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이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신이 도넛을 끊으려고 3번이나 노력했었지만 매번 실패했다고 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며 한 번만 더 도넛을 먹으면 쏴버릴 테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도넛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넛을 계속 먹을 것인가? 당연히 당신은 전자를 택할 것이다. 당신이 도넛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면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내면의 일기예보를 따르기 때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 말이다. 삶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헛소리에 저항하는 것이다. 도넛을 내려놓고 헬스클럽에 가고 외국어를 배우고 승진을 요구하고 알람이 울리면 곧바로 벌떡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직접 써내려가는 작가이자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다. 키가 150cm인 사람이 프로 농구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말해주어야 옳다. 하지만 이런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신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모습에 대해서 당신에게 온전한 주도권과 책임이 있다.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신이 인생의 입안자이고 모든 부분의 책임자임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차례다. 당신은 어떤 것이든 바꿀 수 있다. 내면의 속삭임, 겁쟁이 치킨과 버릇없는 아이. 우리 내면에는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작은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대개는 너무 바빠서 또는 무신경해서 그 목소리를 어떻게 삶을 조정하는지 깨닫지 못한다. 그 소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안에 숨겨진 동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그 내면의 목소리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비판을 가하고 당신의 꿈을 뭉개버린다. 그리고 삶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2가지 주체가 있다. 하나는 겁쟁이 치킨이고 다른 하나는 버릇없는 아이다. 겁쟁이 치킨. 겁쟁이 치킨은 두려움의 목소리다. 모든 일이 무섭고 걱정스럽다. 겁쟁이 치킨은 당신이 잘하고 있는 영역,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큰 소리 치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느끼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영역에서는 활개를 친다. 좋게 말하면 겁쟁이 치킨의 역할은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 것이다. 겁쟁이 치킨은 잠재적인 문제를 예상한다. 당신의 삶 전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겁한 이론을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위험을 느끼면 경보를 발동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앞두고 긴장하는 상황 또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치킨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삭이며 당신이 뒤로 숨도록 한다. 겁쟁이 치킨은 겁만 많은 게 아니라 멍청하기까지 하다. 더 큰 문제는 그의 말을 따랐을 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겁쟁이 치킨은 바람직한 일도 아닌데도 그냥 하라고 또는 꼭 해야만 하는 일에서 발을 빼라고 부추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을 여지를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무난한 길만 가라고 한다. 겁쟁이 치킨은 보수적이고 비판적이며 비현실적이다. 겁쟁이의 주된 역할은 모든 가능성을 저울질해서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늘어놓은 수많은 변명은 얼핏 지적이고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안전하기만 한 삶에는 재미도 행복도 자부심도 없다는 사실에는 결코 신경 쓰지 않는다. 버릇없는 아이. 버릇없는 아이의 목소리는 짜증스럽고 반항적이다. 마치 4살짜리 아이처럼 성질을 부리곤 한다. 버릇없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는 당신이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한다. 그 아이가 일주일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은 내일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야. 그 일은 내일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사용한다. 얄밉게도 당신 내면의 버릇없는 아이는 기분이 안 좋은 날을 더 좋아한다. 기분이 나쁜 날에는 마땅히 술 한잔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날 술 대신 샐러드를 먹어야 한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버릇없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그런 날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릇없는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며 살 것인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날마다 술을 마실 순 없지 않은가? 떠들어대는 머리. 우리는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지,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무엇인지까지 안다고 공언한다. 마치 독심술사라도 되는 것처럼 군다. 깨닫고 있든 아니든 생각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평생을 생각과 함께 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생각을 자기 자신과 같다고 여기며 생각의 정체가 뭔지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자기 머릿속의 목소리를 완전하게 이해하는지, 머릿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이렇게 되묻는다. 뭐? 내가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많은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워 있을 때, 운전하며 출근하는 길, 아이의 머리를 빗겨줄 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온전히 들을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내면의 속삭임이 머릿속에 존재하긴 하지만 그 안에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라는 환상 또는 착각에 빠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이프 코칭을 진행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관해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은 그냥 멍한 표정이 된다. 자기 생각에 이름을 지어준 적도
생각을 정확히 포착한 적도 내면의 속삭임에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좌지우지하는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나? 우리는 항상 내면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 늘 켜져 있어도 너무나 익숙한,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도 않는 소리다. 누구도 그 목소리를 향해 그만이라고 외쳐본 적이 없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다가가 보지 못한 의식 수준의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 세계에 일부러 다가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곳에는 우리 내면의 버릇없는 아이, 겁쟁이 치킨, 일기예보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특성, 살면서 만들어온 이론과 함께 지니고 있다. 감사합니다.